어제 나온 5월 고용 성적표,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늘고 생산 가능 인구 고용률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하지만 실업률은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했고 40대 취업자가 계속 줄어서 명과 암이 함께 있는데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률도 최대치, 실업자도 최대 수준. 이게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게 일반인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네. 어떤 게 진실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텐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고용률과 그다음에 실업률을 산출하는 어떤 기준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15세에서 64세를 우리가 이제 OECD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들인데요. 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중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인구하고, 네.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업자나 실업자는 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취업자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를 갖고 싶었는데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이 실업자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왜 고용률이 높아졌냐면요,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전체니까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네.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역대 최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경제활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진입을 하면서 그 진입한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갖는 건 아니고요. 네. 취업자로도 가고 실업자로도 이제 배분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률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취업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네. 40대 제조업 일자리는 타격이 네. 여전해 보이거든요. 네. 반면에 공공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네. 역시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로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40대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는 이제 좀 이제 그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 충격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30대, 40대 일자리가 이번에 연령적으로 볼 때는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해석해야 될 게 네. 40대까지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예.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는 고용률도 지금 역대 최다입니다. 네. 취업자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고용률이. 고용률이.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이 취업자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40대는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이 일자리가 줄어든 게 더 많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이제 40대 이제니까 이 의미가 특별한데 네. 40대는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이잖아요. 네. 인생에 있어서도요. 그런데 이제 이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이 제조업의 충격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 보게 되면은 소득주 성장 정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의 소득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효과를 좀 보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혁신 성장이라는 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업 생태계를 좀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의 이 위기를 좀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이런 이 정책이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는 네. 그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줄어드는 것이 이제 네. 40대 일자리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0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재정 투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왈가왈부가 많은데 네. 6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잡기가 불가능하신 분들이에요. 네. 50대 초면 거의 다 이제 밀려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는 자산을 많이 축적하지 않은 이상에는 소수를 빼놓고는요. 60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일자리밖에 단기적으로는 네.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검토를 시작한 배경도 네.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게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취업자 수 목표치를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국면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의 양적인 측면 속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고무적인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질적인 측면 속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은 네. 양적인 측면 속에서는 고무적인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득주 성장 정책들의 어떤 일정한 효과가 저는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연장선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 좀 그 과도한 지원 같은 것들은 좀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최악은 지금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던 이준하는 총재가 결이 네. 좀 다른 발언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던데 네.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의 배경은요. 네. 우리가 이제 뭐 경기 둔화보다는 사실 6월 말에 지금 이제 G20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미중 협상이 타결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 이제 미국에서 또 추가 보복이 이제 그 발표가 될 거고요. 네. 중국도 이제 맞대응으로 진행될 거고. 그랬을 경우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좀 받을 가능성을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준에서도 그 금융시장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의 둔화보다는 이제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대응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7월 말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7월 중순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이 이제 만약에 연준이 만약에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한다면은 그 금융시장 충격은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전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 완화 조치로 저는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심상치 않은 지금 움직임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갈 곳을 잃어버린 돈들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이제 조치를 좀 병행을 해야지만이 금리 인하에 좀 이제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부작용,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제쯤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네. 그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면 좀 나아질까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죠. 네. 예,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사실 불확실성 속에서는 투자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가 좀 이제 그러니까 정상화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럼 세계 교역도 좀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좀 회복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계 무역액의 이 둔화가 지금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수출 의존적인 우리가 이 경제 운용 방식은 조금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수를 좀 강화하는 전략으로 중장기 전략으로 그러니까 저는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